자, 수업 들어갑니다. 다시 인사드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수업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재로는 36페이지고요. 위전편 제13장의 기후자요. 기후자 학습 목표가 256번으로 되어 있네요. 황원 선생님, 예, 지금 녹화하고 있는 여기가 잡혀요? 예, 잡힙니다. 이쪽으로는요? 예,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예. 보드마카를 이 침을 묻혀가지고 쓸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아니, 보드마크가 문제가 아니라 보드가 이게 찌라게 안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크리스탈 보드라고, 요런, 내가 찌르게 쓰려면은 여기다가 침을 묻혀 쓰면 되는데 침을 묻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나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딱 보시는데 딱 한 번 없이 세네. 자, 학습 목표가 256번째인데 배워야 되는 잘 안 나오네. 이게 유리라서 얘가 있구나. 유리라서 그렇습니다. 유리. 깜 눌러주셔야 되나? 다른 걸로 한번 써볼게요. 조금 낫네요. 네. 기호자. 익히 쏜 글자죠.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글자인데 이제 문제는 자원이잖아요. 자원. 자, 자원을 설명하기 전에 올해가 새해 첫 수업인데요. 요 D라는 말이 앞에 상대가 되는 말인데요. 앞에 상대가 되는 말인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요. 앞과 뒤를 갖다가 구분할 때 지금 시점에서요. 지금 시점에서 앞일을 하면은 과거를 말하겠어요, 미래를 말하겠어요. 미래죠. 미래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내 먼저 얘기한 선생님이 누구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서 내 뒷일을 부탁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그 뒤는 그럼 과거를 말할까요? 미래를 말할까요? 자, 조금 전에 앞을 미래라고 했는데 여기 뒤도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사실은 있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놓고 제가 다른 교육 현장에서 수업할 때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는데 쉬운 문제예요. 어릴 거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 계시다가요. 사람이 서 있는데 듣고 있는데 거기 앉으세요. 자리가 보니까 늦게 오는 타입이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데 몇 사람이 서 있는지만 얘기하면 돼요. 사람 뒤에 사람 있고요. 그 사람 뒤에 사람 있고요. 그 사람 뒤에 사람 있고 그 사람 뒤에 사람 있고 그 사람 뒤에 사람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 뒤에 사람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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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뒤에 사람 있어요. 자, 권술 선생님 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5명이요. 네, 5명이 서 있죠. 자, 그런데 정답을 얘기했는데요. 정답은 자, 보세요. 5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 뒤에 사람 있고 그 사람 뒤에 사람 있고 그 사람 뒤에 사람 있고 그 사람 뒤에 사람 있다 이렇게 있죠. 네. 자, 이렇게 하면 5명이 많은데 답은 4명도 되고 3명도 되고 2명도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명인데 인물 반대로 이렇게 서 있어요.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어.
그렇죠? 자, 세 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요.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어. 그죠? 아니 다시 들어와. 죄송합니다.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어. 사람 뒤에 사람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명을 놓고 이렇게 서로 하면요.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고 사람 뒤에 사람 있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문제는 같은 방향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사람은 1등이 되는 사람이 2등, 3등, 4등, 5등이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서 있을 때는요. 이 방향으로는 1, 2, 3등이 나오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이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사람 혼자서 다른 방향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남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논어를 하고 있는데 논어를 가르치신 분들 현장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논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1000명 정도가 있고 1000명은 좀 과장되나요? 한 100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면 주자 집중 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문짝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은 우리 수업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남다른 방향을 가지고 지금 하는 수업이 우리 수업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걸 배우는 데서 끝나지 말고 가르쳐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창조적인 방법으로 수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걸 알고 우리 오늘 첫 수업인데요. 그 첫 수업에 임해가지고 앞으로도 가일책에서 뭐 올해 안에요. 논어를 갖다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앞뒤와 관련해가지고 앞이 되기도 하고 뒤가 앞이고 앞이 뒤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후대로 오면서 그 형태예요. 그 형태에 길이 이렇게 추가돼요. 이 글자가 길과 밀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길이죠, 요 길이요. 사거리에서 나온 글자가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단일행이라는 글자인데요. 단일행. 사거리 많이 사람이 다닌다 이거죠.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길고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음역팔자를 가운데다 집어요. 단일행자가 들어가가지고 쓰여진 글자들 보면 음역팔자를 다 가운데다 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홀규가 들어가는데 규가 단모가 돼서 구가 되고 가까지 바뀌는데 그래서 이렇게 써도 이게 가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울 글자 절세가 있을 때 요 글자에서 음이 가가 된 것처럼 요 글자에서 음이 가가 돼요. 남은 글자가 단일행자죠. 단일행자에 의해서 거리 글자가 이루어져요. 단일행자에 의해서 거리라는 뜻이 이루어진다. 아이고 허리 숙이려야지.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이게 사거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거리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구 1월이라고 해가지고 강자는 오거리 강자. 이때는 편원강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편원강으로 자꾸 편원강으로 알고 있으니까 편원강인데 이때는 오거리 강이에요. 예. 강구연월이란 태평성대가 엮고 길거리를 표현하는 말이 강구연월이거든요. 예, 이게 연기연자가 불태워서 나는 연기도 이지만은 구름이나 달빛에 어린 안개의 기운 같은 거 이런 거 구름의 기운, 안개의 기운 같은 걸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요. 이게 여기 달월자를 쓴 거 보면은 안개에 가리운 달빛이라고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아니 저 구름이 가려진 달빛. 이때 구자가 그렇죠. 사거리고 네거리고 하는 글자예요. 사거리고 네거리고라는 글자인데 요 글자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데서 이게 놀라불코라는 글자 아니에요?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가 이 글자가
여기다 신방대를 붙였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울 글자가 되잖아요. 속무스럽다 뭐 할 때는 이게 구가 되는데 마음으로 두려운다고 해서 두려워할 글자, 두려울 글자인데 그 글자가 여기서도 의미가 그러는데 이게 조금 전에 얘기처럼 사거리가 된대요. 사거리. 한 글자만 빨리 살펴보죠. 뭘 중자죠? 네. 중이 충이 돼요. 길이 달라붙었어요. 사거리. 길에서 잘 부딪힌다 이거예요. 부딪힐 중자. 그러니까 부숫자를 해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부숫자잖아요.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못 관련됐다? 거리에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거리에서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충돌을 할 그런데 그 반절 있죠? 그 반절에 대해서 정의화된 요 글자를 갖다가 설문에서는 자축거린다고 풀이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자축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길고 관련돼 있어요.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그래서 이 글자 이걸 허신이 쓴 설문회자의 뜻풀에 따라서 오늘날 자축거린다고 했지만은 자축거릴 약속되는 이제 차원요. 요 글자가 뜬자에 달라붙으면 마찬가지로 무슨 뜻과 관련됐다? 거리 길고 관련돼 있어요. 길. 그래서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마찬가지로 돌해자라든지 뭐예요? 오늘 밤. 아니 먼저 써야 될 글자를 네. 그렇죠. 먼저 아닐 글자를 써야 되는데 돌래자를 먼저 썼기 때문에 비가 이미 배가 되고 돌래자는 그대로 쓰는데 이렇게 쓰면은 길에서 논인다고 해서 논일 빼 길에서 논인다고 해서 논일 해 모방자오고 임금항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음역할자원이기 때문에 방황인데 이렇게 쓰면 건일방 건일황자가 돼가지고 방황 길에서 배회를 오고 길에서 방황한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논일다 건일다 이런 뜻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길을 갖다가 논이고 길을 건이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이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 해요. 이 지하수경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날겨울자나 가별경자에서 음역하는 글자 그러죠? 다 음역할자 이 글자 때문에 이것도 그럼 경인데 이 글자에서 지름길 경자가 되잖아요. 기름길인데 지름길경. 첩경, 반경 몇 미터 할 때 쓰이는 경자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이걸 자축거릴 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축거릴 척. 자축거릴 척자가 알고 있어야지 아이들 가르치려면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학습자들도 한자 제대로 고치는 분들 무조건 외우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이 글자를 다 알고는 있는데 이 글자가 뭐냐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되는데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비록 자축거린다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은 뜻은 뭐 관련된다? 길이나 거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도 이게 줄이고예요. 이 줄이고 이건 요 형태예요. 이 형태를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의 발을 갖다가 정형화 시켜놓은 글자 아니에요? 발을 그동안 우리 많이 했죠. 이렇게 표현된 형태예요. 그거 정형화돼서 거칠 일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변형이 돼서 이렇게도 쓰이고 하는데 그 발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 놨으니 이 발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있어야 될 발이 아니고 아래를 향해서 반대를 향해서 있는데 거기에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에 발이 묶인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줄에 발이 묶여가지고 어쩐다는 얘기냐 이게요. 그렇죠. 길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한자라는 것이 한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오래된 문자가 각골문이고 각골문이가 중국의 은나라 시대 때 청나라라고도 하죠. 은나라 시대 때 문자인데 은나라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고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사람과 무기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 해서 지휘자하고 피지반자가 생겨로 해서 계급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진 사람들 노예로 삼으니까. 그리고 또 농경시대가 시작돼요. 청동이 쇠붙이잖아요. 쇠붙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쇠붙이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인연 농산물이 생기는데
그 농산물을 빼앗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절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라는 게 문화를 담고 있는데 계급 사이가 생기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결국 노예가 되는 셈인데 노예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기울자인데 호대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해서 길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길을 추가했는데 한자에서는 이렇게 해요. 후대예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가람자이라든지 또는 뭐 어들득자 이런 글자들 또는 뭐 뚫을 철자 뭐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이 원래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이게 없었어요. 최초에는 여기에도 길을 나타내는 요글자가 없었던 것처럼 가랑자 어들득자 뚫을 철자도 최초에는 각고문에는 이 왼쪽에 길과 해당되는 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자 각고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 발과 임금왕자가 피는 거거든요. 발로 가는 거예요. 임금왕자가 음역활자예요. 근데 호대로면서 이것도 길이 추가되면서 결국 발의 형태는 그냥 획 하나만 남기고 임금왕자를 막바로 갖다 붙여주면서 길이 추가된 형태를 이렇게 자축거릴 적자로 표현하는 거죠. 어들득자도 뭐예요? 자패라는 돈으로 사용된 조개. 그걸 그렇죠. 손으로 길에서 죽는 걸 표현했어요. 얻는 거. 물론 이것도 나중에 점이 추가되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길이 추가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처음에는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 이것도 이제 간략화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길이 추가되면서 결국 어들득자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니 이거? 이게 뚫을 철자도 최초의 글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게 오직명격자의 고분자예요 지금. 손역자. 솥역이라는 글자예요. 네. 솥에다가 벌레 같은 걸 잡아서 삶은 거에 의해서 나온 글자가 노골용자 아니에요. 시루건자 이런 글자에서도 쓰이고 이렇게요. 시루건자. 여기다가 건자가 음역할에서 여기서 혼이 되면서 개를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바치런자. 죽죽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죽죽자. 원래 원자를 이렇게 쓰네 이렇게. 이게 솥이 있고 그 위에 쌀이 있는데 이게 활공자가 아니고 수증기가 발산되는 거예요. 수증기. 이거 전복 죽을 때 쓰는 죽죽자. 이 쌀 활공자가 아니고 죽이라는 게 밥보다도 물을 많이 넣어서 만든 음식이니까 끓이다 보면 수증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갖다가 이렇게 활공자체 형태처럼 표현했는데 그게 재료가 쌀이니까 미음 같은 경우가 쌀밑자를 집에 있고 그 솥에다 집에 있고 그러니까 요 복잡한 경우를 어떻게 줄여서 그냥 이렇게만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솥이잖아요. 솥. 이게 또 솥이에요. 솥인데 그 솥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요. 솥을 만들고 있는 걸 생각해요. 이 가운데 이게 솥의 입구 부분이죠. 요 공간 빈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간 이 속에다 집어해 가지고 요리하는 거니까. 그럼 솥을 갖다가 만들 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흙을 파내야 돼요. 오늘날 톡 만들 때처럼 원시적인 형태의 솥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갖다 표현했는데 호대로 오면서 도구를 갖다가 추가하고 요 솥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요 형태인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가입된 핵이 하나 추가되는데 요렇게 추가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들 자자 거꾸로 뒤집어놓은 것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걸 여기서 나온 글자가 아이 나올 돌자, 아이 나올 돌이 나온 글자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달월처럼 이렇게 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의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거 원래 여기까지 수도가 쉬워요. 뚫을 철자. 뚫을 철자가 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속 안까지 다 뚫어낸다 이거예요. 이게 요 글자가 길을 육자가 아니야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글자가 이게 최초에는 이것이 없었다 이게 최초에는 이게 최초에는 이것이 없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추가됐어요. 이것도 추가됐어요. 저 자축kul릴 척이 쓰이기 전에 각불 문자 형태는 따로 발음이나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른 글자에 쓰이는 경우는 없죠. 예. 이 기후자 말고. 예. 자, 우리 저 허문 선생님처럼 질문을 자주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지 않고 질문을 주면은 막바로 그 질문을 캐치를 제가 못해가지고 정답을 더 정확히 뭘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왜 그걸 대답을 못해줬지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갑자기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을 캐치를 제대로 못했어. 솔직히 얘기 그게 이따가 다시 질문해 주세요. 네. 자, 디귿자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디귿자가 그래서 원래 줄이 있고 아래를 향한 발이 쓰는데 줄이 묶인 발인데 그 발이 길을 간다고 해서 길을 덮쳐가지고 거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오늘날 글자가 됐다 이거예요. 어려울 것은 없어요. 사실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해는 쉽게 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할 때는 이런 것까지 얘기할 것 없고 그냥 막바로 이렇게 설명 못해요. 자, 디귿자 설명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요. 그 지난 시간부터인가 신춘한 자가요. 우리가 문장에 나오고 그 문장에서 신춘한 자를 설명한 다음에 문장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는데요. 그런데 문장에 나오는 신춘한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습 속도가 사실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한 글자하고 막바로 문장풀이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자학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문장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못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위정편 제13장 보는데요. 거기 일단 이해를 위해서 제가 풀이해놓은 문장이 100% 문장풀이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푼다고 풀이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싶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그 말할 것을 행하고 뒤에 말이 행함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풀이해놨네. 저는요. 자, 매번 그런 것처럼요. 공간 상황을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은요. 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자공이 있죠. 자공. 뭐에 대해서 논하고 있냐면은 계속 공자가 주장한 게 군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군자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언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행, 기연 뭐 구절을 들어봤을 때 언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공간상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뭐 공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자공이 뭐처럼 나오는 인물이에요? 자공 그렇죠.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지금까지 배우는 과정에서 자하라든지 자유 뭐 다른 사람들 다 나왔는데 안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자공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비니 무청 뭐 그럴 때도 나오고. 뒤에는 나오는데 앞에 나왔죠. 앞에서 한 번 나왔어요? 예, 절차 그랬나요? 그 기억이 안 나. 그랬다고 네. 치고요. 그래요. 저를 100% 신뢰를 하지 마세요. 예. 저도 깜빡깜빡해가지고요. 뭐 이미 그런 말 안 해도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시겠지만은
자공이 뭐 공무시킬이란 건 이미 뭐 뻔히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죠. 공자 요거 나이 비교를 제가 중요한데 문장을 위해서는 31살 연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네. 그 돈을 많이 만드는 이제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공자 제도 가운데 가장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그 어려운 곡절이 있을 때 공자뿐만 아니라 공자제들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신세를 많이 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가 뛰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요. 이 사람이 이 노나라나 위나라에서 재상을 했는데요. 공자도 한때 재상의 대사국인 재상의 위치에 갔는데 더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출세는 공자보다 더 출세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실은. 예.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성이 사실은 단목. 그렇죠. 단목이 단목. 예. 단목이고 이름이요. 이름은 불사. 그렇죠. 사요. 사실은 우리가 논어를 이해하려면은 이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막 급히 해오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는데 단목이 성이고 이름이 명이고 자가 자공이에요. 자공. 네, 자공. 이게 여기에서 이름 대신 우리가 사람 부를 때 이름이나 자를 부르는데 왜 이름 대신에 자가 생기냐면은 옛날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붙였는데 부모가 준 이름은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피휘의 일종이에요. 피휘의 일종인데 그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를 썼는데 이제 사회적 활동을 남자들이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논에서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나와 있으니까 남자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치면은 남자가 약관의 나이 20살이 되면은 이름 대신에 자를 집안에 뭐 부모나 아니면 집안에 뭐 어떤 어른이나 주변의 스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를 져줘요. 이름을 쓰지 않고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자를 져줄 때 일반적으로 이 두 개 글씨를 가지고 자를 져주는데 그 맨 앞에 글자는 그 서열, 형제간의 서열. 백중숙. 그렇죠. 맹이라든지 백이라든지 뭐 원이라든지 이걸 쓰면 첫째라는 얘기야. 첫째라는 얘기. 이 자에다가 이렇게. 근데 집안에 여러 형제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를 갖다 붙였어요. 야, 형제 많아요. 자손의 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하라든지 뭐 자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가 바로 이제 그 자예요 지금. 자로는 원래는 서열과 관련된 명칭을 붙이는데 집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자를 갖다 붙이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었던가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를 갖다가 붙이는데 마침 공자의 제자들이 이 자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자는 이 명은 나중에 나이가 20살 넘어도 20살이 돼서 자를 쓴다고 했죠. 20살이 넘어도 부모나 스승이나 또는 최고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군주 아니야? 군주들은 그 사람을 부를 때 명을 그대로 써요. 자는 누가 쓰냐면은 동료라든지 또는 동년배들이 써줘요. 서로가 서로를 지칭할 때. 이 명은 그런데 부모나 스승이 쓰는데 이게 꺼리낌 없이 그냥 스스럼 없이 부를 때의 명칭이야. 이게 스스럼 없이 부를 때. 스스럼 없이 부를 때에 이 명을 쓰고 자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동료나 동년배들이 쓰는데 이건 격식을 갖춰서 쓰는 말이에요. 격식을 갖출 때에 지칭하는 말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 지금 공배상을 이해하는데요.
요 명이 아니고 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자를 쓸 때는 동년배가 어떤 동년배 되는 사람, 어떤 동료 되는 사람이 아 옛날에 공자하고 자공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걸 지금 기록을 남긴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공이라는 명칭 자체가 동료나 동년배들이 쓰는 명칭인데 이 글에 자공이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동료 아니면 동년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글이 그뭐 어떤 글이냐? 어떤 동료나 동년배가 옛날에 공자하고 자공이 앉아가지고 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라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거에 이제 자공은 군자 한 대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자공이 군자에 있었는데 군자 계속 나오잖아요. 공자가 제자들이 3,000명이 되고 그 가운데 유계에 능한 사람이 70인이나 또는 70인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그 상에서도 공무십철 가운데 10명을 더 뽑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계라는 것이 예약사서서 아니에요? 그거에 능통하는 사람이 바로 군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공자가 논어에 군자란 말을 갖다가 100번 이상 썼어요. 정확히 106번이래요. 굉장히 강조를 한 거야. 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난번 조법제도에 의해서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가 있는데 대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지배층인데 이게 그 지배층에서 사실은 상류층은 이쪽에 상류층은 그 상류층에 사람이 되길 바랬던 게 지금 모든 제자들이 그 가운데 이제 72명이 그쪽에 가까운 사람이 된 거이고 공자가 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길 바랬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끊임없이 군자를 강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군자가 계속 나온 것도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군자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 포함됐고 제자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는 그러면 저희들한테 군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럼 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자공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과 관련돼서 이제 언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 언행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공자가 말하고 있어요. 잘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행기원 했어요. 선행기원. 먼저 행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원 그랬는데 그 말할 것을 그랬는데 이게 그 말하는 것을 뭐 이렇게도 풀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말할 것으로 했어요. 풀이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 살아요. 다 다르는데 저는 이 언과 행을 놓고 볼 때 거기에는 선행의 행과 기언의 언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에 저는 왜 말할 걸로 풀이했냐면요. 서양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데 말과 행동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다가. 서양 속담에. 말과 행동 사이에는 바다가 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네. 말보다 일이 앞서는 사람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보다 일이 앞서는 소리. 그러니까 말이 먼저지 일이 먼저인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일이라는 건 이제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군자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군자는 어떤 사람이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할 것을 먼저 모험적으로 행동으로 하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공자가. 그래서 그 말할 것을 갖다가 먼저 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그 말할 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 행한 것이 모험적으로 행한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서 있으니까 모험적으로 행동 그것을 갖다가 그 말이 그 행동을 갖다가 따르게 한다 이거예요. 후 종진이라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조금 행성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대충 알아들으세요.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행동을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말보다. 그래,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도 행동을 먼저 해라. 그러면은 자연히 뒤따른 사람들이 그걸 몸으로 봐서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는 말할 것 이거하고 네. 말한 거하고 좀 다르게 좀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런 그러니까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교수님 저 말한 것보다는 말할 것이 더 맞다는 그렇죠. 뜻으로 말씀하시죠. 저는 그렇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근데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나 하시고 아니 같은 뜻이 아니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이 차이점은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문제를 풀리는 사람 수트게 많은데서 조금씩 좀 달라요. 저는 제 주관을 가지고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주관이 계속 들은 얘기지만 100% 옳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자, 이걸 말할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달리 좀 풀린 부분도 있어요. 그거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만 하고요. 50분이니까. 그거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야 되니까 조금 이르지만요.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